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팩트를 보자면, 검찰과 언론이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보도들이 어제부터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아마 공중파를 탄 게 더 탐사가 한다고 하니까 딱 미리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문 안에 김건희가 2차 주가 조작 기간 중에 통정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미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 법원이 검사의 증거 자료 없이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1차에서 무죄를 나기는 했지만, 조사가 안 됐던, 아예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건희가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놓은 겁니다. 법원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얘네들이 양쪽에다 발을 다 쓴 거예요. 문제는 주가 조작은 없다고 얘기해놓고 김건희의 행위 자체는 37번, 38번 동안에 이 거래들, 통장에 있는 거래들은 통정 매매가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을 언론이 아무도 안 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3번 이상 통보를 받고도 안 나간 점. 그리고 2차 조작 기간 동안에 다른 주식들이나 이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같은 걸 거래했다는 내용 등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법원도 김건희한테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제시를 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주가 무죄다. 둘 중에 하나만 무죄였죠.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했다라는 해명 자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지나고 가자고요. 그래서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는 지금 내용이라든지 돈을 맡겼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발언 같은 것들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짓말들이 된 거예요. 특히 윤석열이 우리 집사람이 그 이종호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통장을 맡겼습니다. 근데 직접 거래를 하라고 돈만 줬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선거법상으로 이게 허위사실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못 건드려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이거를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이 6개월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야 되는데 얘가 당선되면서 그게 정지가 된 거야. 그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물론 탄핵이 되면 탄핵된 시점부터 이 선거법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기한이. 그래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내용을 내밀게 되면 대통령이었던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씨가 되는 그렇죠. 그 근거가 이미 법원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윤석열은 이 판결 하나, 그러니까 법원 안에 있는 이 판결문 안에 적시되어 있는 이걸 지우지 못한다고 치면 나중에 가라도 이걸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못 뒤집는다고 치면 이 임기가 탄핵으로 끝내든 완성으로 끝나든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소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때 받았던 선거자금 460억을 지금 있는 국짐이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당을 쪼개고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조작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미. 그 다음에 주가 조작에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강조가 안 됐는데 2차 주가 조작이 있었을 때는 결혼 전이라고는 하지만 정의당 말대로 이미 실질적인 동거가 시작됐을 시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인 동거가 시작된 상황 안에서 윤석열이 힘을 썼을 가능성이 또 하나의 범죄 의혹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건이 법원 판결이 밝혀준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판결문을 못 봤으니까 판결문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법원이 일부는 검사들 요구를 들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면죄부를 줬지만 오히려 김건희한테는 더 큰 어떤 족쇄를 올가미를 얽어맨 느낌인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누구의 의지일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의지죠? 이것은 한동훈이나 김건희,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죠. 이것은 박영수의 의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영수가 김건희를 잡아넣음으로 인해서 대장동하고 맞교환 내지는 이슈 교환을 하려고 결국 이렇게 법원에 힘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영수가 그 정도 급이야? 그 정도 급이지. 사실 박영수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그 더탐사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박영수가 한참 르네상스에 술 먹으러 다니던 시절에 3대장이 박영수였고 얘가 1등이었고 그다음 박영수하고 빛과 빛게 한 대가리가 우리의 양재택이었단 말이야. 재택이지. 네, 재식이 아니고. 예, 양재택 그 당시 이 공보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엮어진 이유는 뭐냐? 이세창의 형님 이원창하고 그다음에 이회창 총재 당선을 돕기 위해서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98년도부터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 유국현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강릉지청 하던 사람이 강릉지청 지청장이었는데 강릉지청 지청장을 따라서 윤석열이 가방 못지하고 주말에 술 먹으러 와다가 르네상스에 얼굴을 비친 거고 3대장은 이 양씨, 그다음 박씨, 그리고 유씨 이 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가장 그러면 그 중에 파워가 셌던 사람은 누구냐는 거지. 양씨였다는 거야. 양재택. 그래서 양재택한테 김건희가 간 거야. 이해가 돼요? 제일 센 놈한테 그렇지. 줬구나. 제일 센 놈한테 간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양재택이 제일 셌고, 당연히 청와대 들어갈 줄 알았고, 나중에 미래 우병우처럼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쥘 줄 알고 그쪽에 간 거란 말이지. 이야. 그럼 박영수는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 씨, 이거 봐라. 에이스를 저기다 붙여주는 순간, 뭐지? 이건 뭐지? 아니, 근데 그때는 에이스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이었어?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잖아. 결혼하고 이혼하고 리노베이션에서 다시 왔는데 그 전에 이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에이스들을 모집해서 다니는 이제 일반 및 관리자였지만 선수로 시작한 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시작됐단 말이야.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개비가 돼갖고. 근데 그때 당시에 3대장이 있었는데 그때 박영수를 제끼고 양한테 붙여줬단 말이야. 조남욱 회장이. 그러니까 박 입장에서는 감정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마님인 거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쭉쭉 빵빵도 아니고, 막 그렇게 아무리 고쳤어도 뛰어난 얼굴도 아닌데. 주짓수를 BGS를 잘했대잖아. BGS를. 아니, 그게 브라질리안 주짓수.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근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혹시 예쁜 얼굴인가요? 왜냐면 본인도 계속 원래 남자들은 예쁘장하게 생긴 애들 보면은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나 진짜 생각하거든요. 궁금해서 여자들 볼 때 그 얼굴이 그 이쁜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봤을 때 어떤가? 왜냐면 몸매도 가슴도 없잖아. 절벽이잖아. 막말로. 이거 알아? 아니, 옷 입은 거 보면 몰라? 떡대가 그래서 그렇지. 그다음에 알맹이를 안 봤잖아. 골반이 큰가? 그러니까 합이야, 얘도. 합이야.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요. 질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거나 그 당시에 조남욱의 선택은 양재택이었고 거기 과정에서 박영수는 2인자로서의 일종의 어떤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양재택은 나락으로 빠졌고 그리고 박영수는 특검을 통하고 화려하게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조남욱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특검을 통해 갖고 최순실의 재산들을 조남욱과 최은순으로 넘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로를 했고, 그 밑에 제일 따까리가 윤석열이었어. 그래서 그 윤석열한테 말하자면 아따 너 하는 차원으로 넘겨준 거지. 근데 박영수는 그걸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넘겨주는 걸 보고도 그때까지만 해도 감상이 없었는데, 얘가 커갖고 지금 영부인이 돼가지고 대가리 위에 올라오는 꼴을 보면 그건 못 참는 거지. 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대, 종케이님이. 기현뽀장님께서 술 많이 마시면 잘 모른대요. 라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영수가 지금 있는 입장에서 아마 김건희에 대한 가장 큰 일종의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정말 그때 그게 종이닭이랑 삐까삐까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옛날에 웨이트리스 내지는 기생의 하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는 대감이었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인 건데, 얘가 갑자기 간택의 간택을 거쳐갖고 지금 왕비가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 정권을 탄생시킨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 내지는 권력의 배우로서 작동을 했던 박영수 입장에서 이 꼴이 같자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는. 그래서 나는 김건희를 조지는 세력들. 그 김건희는 같다는 게 아니고 박영수가 볼 때 김건희가 같지 그렇지. 않고, 아 저거 옛날에 나 팽했는데 아니 이제 얘는 선택권이 없었지. 없었는데 옛날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에이스였는데, 그게 내 후배 중에 2단계 후배 아니야. 나보다 한참 못하는 극렬이 밑에 있었던 가방 못지고, 극렬이가 이제 김앤장을 갖고 힘을 쓰게끔 됐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박영수가 많이 협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입장에서 김건희가 나대는 꼴을 박영수 못 본다는 거지. 그럼 이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그 1심 공판 판결문이 박영수에 의한 거다. 그렇지. 왜냐면 박영수 입장에서 얘가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꼴을 보기 싫은 거고, 김건희는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이하고 한동훈 뿐이잖아. 그 레벨에 있는 애들을 다 동원해갖고 검사나 이런 애들을 다 주워 삼고 또는 뭐 판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지금 판결이 나온 거는 법원이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의 판결문을 박영수가 쓴 거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사안이 이제 쉽게 덮이는 게 아니구나. 이제 엘리트들의 연합한테 이제 김건희가 완전히 당했구나. 고원 무립 상태가 됐구나라는 거를 그러면 알게 되는 거고. 나베랑 박영수랑도 손잡을 수 있겠네. 당연히 손 잡았죠, 이미. 그쪽은 엘리트끼리 그룹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 안에서 휘두르고 있는 한동훈의 권력이 어느 정도 이제는 퇴색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확 보여요. 한동훈도 같은 패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한동훈은 이미 너무 건희한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라든지 사법부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저거 너무 나댄다 라는 식으로 미운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대장동에 대한 확산을 어떻게든 막는 거야. 이재명을 포기하더라도 대장동은 막아야 되는 거야. 박영수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대장동에 필적할 만한 다른 떡밥을 하나 줘야 이게 가라앉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나대는 놈들보다는 김건희 특검 쪽으로 시선이 몰려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은 민주당 내 수박들은 김건희 특검으로 지령을 받았겠네? 그렇지. 이제 김건희를 잡아라. 김건희로 대장동을 묻어라. 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류가 바뀌어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면서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막말을 던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심평 변호사죠. 심평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토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김건희의 지령을 받은 아니 이게 윤석열의 멘토.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는데 모토는 몰라.
이거는 사실은 심평은 김건희 쪽에서 지령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제 심평이 미친 얘기를 하나 던졌어요. 송 작가가 예언했던 그것. 이준석이랑 천하람을 안아갖고 합쳐가지고 뭔가 포용해야 된다고. 요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낸 거야. 이거는 친윤석열계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야. 그렇죠. 반윤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근데 김기현의 후보회장을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고 이준석을 밀으라는 거야. 이준석을 끌어안으라는 거야.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얘기지. 내가 늘 얘기했듯이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이 김기현이랑 합의를 보거나 어떠한 형태적으로 보상을 받고 저 안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표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김기현한테 붙을걸? 국짐하고 연결될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 그때 악플 달았던 사람들 다 나한테 사과해. 그때 악플 많이 달렸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야. 이준석이하고 어떻게 윤석열이 합치자고. 합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내가 끌어안길 당한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리는 받고 말은 이제 어차피 승부에 크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제 맘 놓고 떠들어도 돼요. 왜? 이제는 안 변하거든. 김기현이 이긴다는 건 안 변하는데 그 안에서 이준석은 막 욕해도 됩니다. 어차피 자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천하람을 비롯한 이준석 파들이 그대로 최고위원회에서부터 자리를 잡을 거예요. 최고위원 안에 유튜버들만 다 날라갔지 이준석계로 불리던 사람들은 이제 둘이나 살아남아 있거든. 한두 명은 최고위원 될 거란 말이야. 오히려 윤석열계로 불리던 사람들 이만희 뭐 이런 사람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미 이 안철수랑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준석을 어느 정도 끌어안은 듯한 그림이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의 배우는 또 친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허, 참. 그래서 뭐 전혀 또 더 탐사하고 상관없는 근데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다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김건희 특검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된다고 하면 180석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조정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그리고 김도읍이 이걸 받는 그리고 김진표가 이거를 빨리 상장을 하는 김건희만 보낸다? 그렇지. 왜냐면 윤석열 주위를 싸고 있는 엘리트들이 일단 이제 정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천공이라든지 사조직들에 대한 저쪽에 이만희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진법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고 이제 김건희가 너무 나대버리는 바람에 네.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 화가 났어. 에이스가 아니고. 에이스가 아니고. 에이스가 너무 개기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부인들 모아갖고 식사를 함으로써 남편들한테 개망신을 준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그렇지. 반감으로 인해서 지금 엘리트들이 똘똘 뭉쳤다. 네. 서울대 출신들이. 그래서 경기대 출신 하나 잡돌이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천공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한동훈도 자칫 잘못하면 한꺼번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네요. 한동훈이 지금 뭐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정부 질문 대답하는 거 보면 진짜 깐족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만 그럴까? 아니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 같이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밑에. 다 때만 되면 저 새끼 내가 날리고 만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 기수 파괴도 너무 했고 지금 들어와서 강제로 이재명 하나 잡자고 사실은 지금 검사들이 해야 될 또는 검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럴싸한 것들을 다 파버렸잖아. 거기다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야 너무 시킨다고 다 하지 마. 네가 다쳐.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만 봐도
증거 없이 막 이재명 밀어놓고 있고 윤미향 의원 사건도 미친 듯이 밀어넣었다가 벙 쪘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살라 그러면 무슨 뭐 재벌 비자금이라든지 뭔가 좀 굵직굵직한 거를 터트려야 되면 결과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가둬놨던 재벌들 잡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검찰들이 이 정권 초기에 살벌할 때 하던 게 그 재벌들 잡아가지고 무슨 경제정의 실현하는 어쩌는 이거였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잡범들, 마약범들 잡아갖고는 이미지 개선 안 돼요, 얘네들은. 그 정치인이나 굵직한 재벌 잡아야 된다고. 보수 정권이 자주 쓰는 방법이 흉악범들 사진 올리는 거. 그다음에 뭐 북한 얘기. 그다음에 뭐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건희로 가면 사실은 다들 응원해 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쓸 만큼 썼잖아. 한동훈도 같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기회에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잡기 쉬운 가장 큰 희생양은 김건희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덜탐사랑 전혀 다른 관계없네. 덜탐사랑 전혀 다른 덜탐사. 네. 이 제목 장사한다고 욕먹는 거 아닌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절탐사를 하지 말죠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제목을 덜탐사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종의 이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음으로써 특검을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이 분위기, 이 분위기의 배후에는 반 김건희 엘리트 그룹들이 있다. 네. 거기에 두목은 아마도 박영수 그룹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터지면 지금 저 곽상도 관련해갖고 다시 그 상고를 일주일 만에 결정을 했는데 어찌 됐거나 곽상도 안 잡아놓을 수 없고 곽상도 잡아놓으면 또 자동방으로 거기 걸려져 있는 50억 크롭트는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50억 크롭 중에 제일 쫄아 있는 박영수 같은 입장에서는 당분간 대장동을 잊어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면 김건희를 갈기갈기 이 제물로 삼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 중 49건이 유죄라고 이제 난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건희 모녀 계좌만 1, 2차 같이 모두 쓰인 겁니다. 실질적인 주포지, 얘가. 그리고 판결문에 뭐 안 등장했다고 뭐 국민의힘이 그 전에 찌끄렸지만 거짓말이 있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37번 등장한다고 실명이 등장을 하고 재판부가 조사도 받지 않은 김건희에 대해서 유죄다. 얘네들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라는 거를 던져버림으로 인해 갖고 빼도 박도 못할 일종의 김건희에 대한 그 족쇄를 채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보도 안 됐으면 물론 언젠가 보도는 됐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김건희를 뒤통수 친 겁니다. 대책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이 뭐고 그 배경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네. 이게 다 영수 덕분이고 영수는 지금 이낙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조질라고? 조질라고. 왜냐면 이 모든 원흉은 이낙연이거든. 그렇지. 이 대장동 사건의 모든 원흉은 이낙연이에요. 거기서 먼저 이명탄입니다. 네. 거기서 먼저 흘려서 네. 언론에서 보도가 그래서, 되고 하지마 그랬다. 아이고 내가 이재명만 꺾고 그만둘 거야 그랬는데 지가 꺾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책임 안 지고 미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뭐 대장동은 정상적이었습니다 하고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낙연이었거든. 근데 불 붙여놓고 저는 튀어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 박영수 나오고 삼부토건 나오면 지 동생이 사장이었는데 그 가만 놔두겠냐고. 그렇지. 예. 그래서 무서워도 못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게 이제 바뀐다니까 입장이. 또 바뀌어요? 아니 당연히 바뀐다니까. 아니 바뀌고 나발이고 정의당은 일단 끝났어. 그쵸. 끝났다. 누구 끝났다. 그래서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이 네. 조정훈이 급변하면서 태도를 급변하면서 오히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탈 수 있고 놀랍게도 김도읍이 이걸 안 맞는 놀라운 어떤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거죠.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이 사인을 하는. 그리고 만일 이렇게 된다, 거부권 안 쓰는 거지. 만일 이렇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김건희 권력도 끝나고 윤석열은 완전히 이 바지 레임덕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자, 그럼 고다 이혼해야 되나? 어? 그럼 이혼해야 되나? 이혼할까요? 당연히 이혼하죠.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혼한다고? 그럼 그리고 위자료 30억 받아야지. 왜냐면 지금 2억밖에 없잖아. 근데 마누라는 60억이 있잖아. 김건희 가만히 절반을. 있을까? 어떻게 가만히 할 있을까? 거야? 결혼 이후에 만들어진 윤석열이 다 부부의- 시켰어요. 이렇게 부부의 하면 안 되나? 말하게 냅둔데? 어. 네. 부부의 재산은 어차피 공동 분배가 원칙인데. 아무튼 허허이 참. 그러면은 박영수와 김앤장의 관계는 박영수가 지금까지 최고야? 최고죠. 왜냐면 지금 늘 말씀드립니다. 그때 3대장으로 있던 유국현 현 김앤장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는 96년도부터 김앤장에 있었어요. 이 김앤장이 성장할 때부터 들어가서 기업 범죄 전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돈 되는 걸 혼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겠네요. 다 알고 있고 거래도 다 주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앤장의 가장 막강한 파워는 난 유국현이한테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윤석열의 가방 못 젖는 강릉지청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돋보이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김앤장의 어떤 성장, 그리고 김앤장의 발전, 그리고 그 엄청난 수입료의 배후 안에는 결국은 그 검사와 판사들이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한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박영수 같은 살아있는 권력, 우병우나 박영수 같은 살아있는 권력과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했던 조남욱일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꾸 천공이 나오고 이러는구나. 김건희만 계속. 그렇죠. 이상해지고. 성공도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레기들한테도 다 돌았네. 야, 이제는 김건희 천공 죽이는 거야. 똑바로 스탠스 취해 이러고 벌써 말 내려가는 나오기 거야. 전에